안녕하세요. 조창훈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중고차 거래가 비대면 거래 형태로 많이 진행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를 속이는 중고차 삼각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기 범죄와 달리 이 사기 형태는 굉장히 교묘해서 피해자들이 눈치채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은 중고차 삼각 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승소하였던 실제 사례를 통해 사건이 소송으로 번졌을 때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고차 삼각사기란 무엇일까요? 중고차 삼각사기는 사기범 한 명이 매도인과 매수인 두 명을 모두 속이는 1대2 형태의 사기 범죄입니다. 구체적인 수법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사기범은 중고차 매매 플랫폼에서 매물을 찾아서 매도인에게 접근합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매도인이 흥미를 느끼게끔 유도합니다. 매도인이 매도를 할 것 같은 의사를 비치면 사기범은 매수인을 찾아서 중고차 매매 업체나 개인 매수자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차 주인인 척하면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차를 판매하겠다고 매수인을 유혹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가 매매에 대한 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히면 사기범은 매도인에게 세금 문제 때문에 내가 일단 매매 대금의 일부를 입금하면은 그걸 다시 나에게 돌려줘야 하고 그 이후에 내가 실제 매매 대금을 다시 입금하도록 하겠다.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매수인에게는 매도인의 계좌 정보를 알려주면서 이 계좌로 매매 대금을 입금하면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매수인은 매도인의 계좌로 돈을 보내게 되겠죠. 그리고 사기범은 매도인으로부터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이 돈을 다시 송금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사기범은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와 연락이 두절되게 됩니다. 이런 중고차 삼각 사기를 당하게 되면 피해자분들은 당황해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보존입니다. 사기범과 주고받은 모든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관해 두어야 돼요. 캡처를 하거나 백업을 해두거나 이런 식으로 삭제되거나 사라지는 일이 없이 잘 보관해 두셔야 됩니다. 계좌 이체 내역서랑 사기범의 계좌 정보 등도 잘 보관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즉시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중고차 삼각사기의 특성상 사기범이 빠르게 이 피해 금액을 인출한 후에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고소를 접수한 이후에는 민사적 구제 방안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고차 삼각사기 사건에서 매수인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매수인은 자신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돈에 대해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매우 상반되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 제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어떨 때는 매수인의 청구를 인용하고 어떨 때는 매수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데요. 핵심 쟁점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실질적인 매매 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매매 계약이 성립됐다고 판단된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내가 지급한 돈을 반환하여 달라고 제기한 이 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다음으로 매도인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매도인은 매수인이 차량을 인수해 간 경우 그 차량에 대해서 차량 인도 청구, 그리고 이 차량의 소유권 등록에 대한 말소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 역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유효한 매매 계약이 성립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률적으로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차량 인도 청구 그리고 차량의 소유권 등록에 대한 말소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루었던 많은 중고차 삼각사기 사건들 중 제가 매도인 측을 대리해서 전부 승소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관련 소송에서 승소 전략에 대해서 파악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안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드리자면 매도인은 자신 소유의 K9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서 중고차 플랫폼에 이 차량을 매물로 등록했습니다. 어느 날 사기범이 그 차량을 4천만 원에 매수하겠다라고 이 매도인에게 접근해 왔어요. 사기범은 취득세를 명목으로 자기가 매매 대금 중 일부를 먼저 지급하면 그걸 자신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고 그 이후에 실제 매매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매도인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한편 매수인은 같은 사기범으로부터 이 차량을 3,50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리고 매수인은 이 가격이 매력적이어서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매수인은 사기범이 지시하는 대로 매도인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입금했어요. 그리고 매도인은 이 3,500만 원을 사기범이 지시하는 대로 사기범의 지정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그 이후 사기범은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이후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내가 지급한 돈 3,500만 원을 반환하라 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제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저는 법원의 매매 계약의 법률적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이 사건은 매매 계약이 실제로 성립하지 않은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사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니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만난 적도 없는 이 사건에서는 매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들이 다수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법원은 제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 사건에서 매매 계약이 실제로 성립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매도인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중고차 삼각사기는 그 법적 복잡성으로 인해서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에요. 사기범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신적 고통도 상당한데요. 중고차 삼각사기 피해를 당하셨거나 관련 분쟁에 휘말리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곤란해지고 법적 구제 가능성도 낮아지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는 많은 중고차 삼각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삼각사기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망설이시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다음번에도 유익한 법률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